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HD 현대일렉트릭이요. HD 현대일렉트릭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41만 2천 원, 비중 70%요. 41만 2천 원에 70%요. 예. 혹시 뭐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며칠 됐는데 네. 오늘 갑자기 확 그쪽 첫 번에 좀 떨어졌다가 저기 하더니 또 우에 확 떨어져 버려가지고 네. 뭐가 잘못됐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랬고 하방이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고 상방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것 좀 또 기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가도 되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비중은 이렇게 많이 실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 좋다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싫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내 임의대로 했지만 이게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그렇게 확 들어간 거예요. 며칠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다행입니다.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진만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어닝 미스가 나왔잖아요. IR도 했다고 하던데 좀 자세한 전략 좀 말씀 주세요, 대표님. 네, 일단은 아마 아침에는 분명히 가자 하고 계셨을 텐데 오후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들 간에 조금 눈높이를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주말에 나왔던 증설 이슈 때문에 짧게 수익을 보고 싶어서 들어가셨던 분들 기준에서는 지금 라인에서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일단 뭐 굴곡이 있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번 하락에 조금 70%라서 비중을 더 늘리기는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컨센서스에 거의 크게 한 30-40% 어닝 쇼크가 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IR을 통해서 그 부분들 좀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2연에 됐는데 4분기 때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연 매출이 있다. 이연 매출이라 함은 4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밀린 게 이제 이연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사 측에서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연 매출로 인해서 실적이 하락을 한 거면은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 1분기 때 이런 실적이 반영이 돼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이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키포인트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이제 단기로 그냥 아까 증설 관련된 모멘텀만 보고 들어가셨으면은 손절이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HND일렉트릭 좋고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현재 주가에서 돌아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돌아가려면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혹은 이제 10거래일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는 다 압니다. 지금 뭐 너도 나도 좋을 거로 알고 있는데 매번 그랬듯이 실적 관련돼서 기대감이 한창 증폭이 되면서 눈높이가 올라갔고요. 컨센서스가 높아진 만큼 그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매번 변압기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그냥 이제 눈 딱 감고 잠깐 뭐 한 2주 정도 잠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치워두고 보시면 아마 이제 주가는 아마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마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린 거지 좀 하단부 지지에서 대략 한 37만 원 정도 사이에서 반등에 성공하면 또 금방금방 돌아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변압기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쇼티지가 유효하고 실제로 이제 IR 내용도 보면 쇼티지는 유효한데 다만 이연 매출이 있다. 근데 여기서 주가에 추가적인 멀티플을 줄 만한 증설 이슈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기존 증설에 있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공장의 내에서 증설을 함으로써 따로 이제 인허가 작업이 필요 없었는데 이번에 하는 증설에 대해서 일부는 인허가까지 다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출이 반영이 되려면은 2028년도까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나 평단이
좋지 않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서 뭐 약간의 수익 구간에 오시게 되면은 한 뭐 20%에서 30%까지 줄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1분기 실적이 장밋빛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손절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하시면은 뭐 추가 매수 혹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을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고점 대비 완전 최고가라고 가정하더라도 11%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에 맡기면은 금방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분기 실적 발표면은 거의 4, 5월은 돼야지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아, 그러면은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력 설비 관련주를 뭐 4월쯤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대표님? 그것보다 일단은 전반적인 대형 변압기 쪽 실적이 다 나오면은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직전 분기 때 소형 변압기에서 이제 LX 일렉트릭이랑 재룡 전기서 그런 이제 소형 변압기 쪽이 완전 쇼크나게 되면 섹터 자체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룹 내에서 이제 대형 변압기 섹터 내에서 다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끝까지 반영이 되면서 뭐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혹은 이제 기타 대형 변압기 쪽 마지막 실적 발표까지 보고 난 이후에 뭐 신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T 현대일렉트릭 오늘 주가 하락에 우리 시청자분 깜짝 놀라셨을 듯한데요. 단기적으로 보냐, 중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다르게 하셔야 한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HT 현대일렉트릭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어부부 주셨을까요? 반도체를요, 네. 1,200원에 20%를 샀는데요. 네. 엄청 위에서 사가지고 아. 물을 좀 타서 네. 1,200원이 왔는데 네. 이제 또 욕심이 생겨요.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매도 가격을. 네, 알겠습니다. 매도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엔 의견이 나뉘었네요.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 단가까지 왔는데 아마 10,000원대 매수가에서는 매도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이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 또 강하게 시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긍정을 든 건데 목표 주가 때는 한번 비중을 과감하게 더셔야 됩니다. 아마 김진반 대표께서 이제 부정표를 드신 게 뭐 주가 자체에 대한 탄력이 못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왜 저 부정표를 드렸는지 제가 좀 감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거래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텔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좀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고 특히나 이제 거래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5분봉을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이게 지금 특정 시간대마다 계속 이제 거래 물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나와요. 10시 15분 있고요. 그다음에 11시 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 물량이 좀 몰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매도 물량이 어디서 다 나왔나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전 두 가지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론 이번에 이제 인텔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이제 MCU 제품을 이제 주력으로 매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판도가 바뀌게 되면서 인텔이 실질적으로 인수가 될 때까지는 뭐 실질적인 어떤 판매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거래 자체가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이후에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지금 10,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의도적으로 좀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도 좀 일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요 며칠 동안 조금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3분기까지 매출이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 3분기 매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도,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 대비했을 때 매출은 그렇게 부진하지는 않았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후퇴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HBM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HBM이 결국에는 GPU 시장 때문에 지금 많이 거론된 거잖아요. GPU뿐만 아니라 CPU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확대가 되는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 어부 반도체도 한 번 정도 기회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추가 매수를 이미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정말 내가 돈이 급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8,000원 선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8,000원 선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대해서 아마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봐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이내에서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3개월 이후에서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3개월 이내에 갑작스럽게 떨어질 경우면은 일단 벤치마크로 이제 인텔 주가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주자들을 항상 보시면서 이 주가 변동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첫 번째 1차로는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기존 이제 매수가까지 오셨던 1,200원에서는 비중을 10% 더시고요. 이때는 현금성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제 2차 매도가는 11,600원을 제가 제시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이 3개월 내가 결국엔 이 주가 상방에 대해서 좀 관건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손실 기간 동안 좀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하셨던 만큼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던 만큼 추가 매수에 대한 비중은 다시 원비중으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의 매각과 관련된 이슈,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남겨드렸고요. 목표 주가와 손절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씩 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아이센스인데요. 네. 그 종목을 산 지가 한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 2년. 28,300원에. 28,300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예, 갖고 계실까요? 20%요. 20%요. 예. 그 혈당 측정기 한창 이야기 예, 나올 예. 때 그때 매수하셨나 봐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고민되실까요? 아니, 이건 뭐 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면 제가 산 단가까지는 올 수 있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시세가 났었는데 예, 앞으로의 예. 전략 한번 금요일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진만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혈당 측정기로 굉장히 핫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매각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다행히 잘하는 기업이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뭐 혈당 측정기 관련돼서 이제 상용화하고 있는 이제 국내 유일한 좀 기업인데 일단 단점은 매출이 안 나옵니다. 굳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또 이야기하면 이게 또 성장하는 부분들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병목 현상만 좀 해결이 되면은 워낙 이제 여러 군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주가가 3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하단부까지 내려온 이유는 매 분기마다 실적에 대해서 쇼크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표가 여러 이제 실적 시즌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 분기는 된다, 이번 분기는 된다, 다음 분기를 기대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실망 매물들이 출회해서 나왔던 주가가 지금 이제 금요일날 시세 받기 이전의 종목 가격이 한 15,000원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도 그렇게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근데 이제 뭐 시장의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혈당 측정기가 이제 뭐 연마다 계속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침투율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급격히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날 때 시장과 이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병체 현상만 해결이 되면은 주가는 3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좀 적대적 M&A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됐는데 아마 이제 일본 이제 의약회사에서 관련해서 지금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 주주가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총 합쳐서 우호 지분이 한 25% 되는 것 같고 일본 쪽 지금 적대적 M&A 쪽 지분은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경영권 싸움이 붙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이런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2만 원 중반대까지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은 뭐 이미 오래 기다리신 만큼 그 기다린 시간만큼 조금 더 기다리시게 되면은 한 번 정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여기서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추가 매수를 하되
실적 발표 이전에 한 번, 실적 발표 이후에 혹여나 급락이 나온 한 번,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주가 한 상반기에서 하반기 가기 전까지는 한 번 정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멘텀 자체는 좋습니다. 혈당 측정기 관련돼서 지금 이제 관광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세상에서 아마 이게 성장을 해서 모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가는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린 코멘트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추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고요. M&A 관련된 모멘텀도 좀 계속해서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543번님께서 시젠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28,0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오를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 내용은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이 그때 한창 독감 유행할 때 분명히 진단키트 관련주들 차익 실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또 고점에 매수를 하셨네요. 근데 네. 하필 지난주 방송 때도 아마 이 종목이 좀 똑같이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내려놓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13일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은 반등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으로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젠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2020년도부터 해서 주가를 가장 몸값을 높였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타이틀 하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다, 호흡기 바이러스다 하면은 그때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올라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대응입니다. 아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손절 가격, 그러니까 정말 급하시다면은 25,000원에서 24,000원대는 아마 한번 손절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그때 손절해서 다른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고 아마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일단 선택의 몫이 있다라고 봐요. 아마 이제 투자자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좀 궁금하지만은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미국의 진단학회 같은 경우가 7월에 열립니다. 근데 이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호흡기 질환이 무려 15개가 지금 있어요. 15개가 있는데 뭐 이번에 들어왔던 뭐 HPMP 뭐 이거 포함해서 15가지 종류가 지금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아직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좀 어렵겠죠. 호흡기 질환이 있다, 뭐 지금 유행하고 있으니 뭐 접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제품에 대한 물량들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진단학회 때 이 시젠의 저력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시젠은 일단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매출은 코로나 때만큼의 매출의 퍼포먼스를 갑자기 확 띄우지는 못하겠죠. 그러려면은 정말 팬데믹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매수가 기준이었던 28,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연중에 한 번 이상은 연중에 한 두 번 정도까지는 28,000원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벤트는 이 7월까지인데 이 7월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이거를 지금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24,000원 밑으로 깨져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일단 만약 깨졌을 때 여기서 아마 부담을 하시기에는 이 30%의 비중이 좀 무거운 편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시죠. 일단 저는 지금 24,000원까지 부근으로 지금 내려왔으니까 15%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15%를 매도를 하시고 지금 손실난 금액이 아마 15%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에서 아마 손실나는 거는 아마 10% 미만으로 아마 손실이 좀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다른 테마를 조금 3개월 동안 조금 손실률을 좀 좁힐 수 있으시다면은 아마 그 3개월의 기다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젠 연중에 한 두 번 정도는 매수가까지 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일부 비중은 좀 매도해보자라는 전략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젠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2954번님의 PMT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6,146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비중도 11% 가지고 계시고요.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 내용은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PMT 아마 오늘 청자님 작년에 반도체 섹터 한창 핫할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덧 312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균 단가도 높고
일단은 몇 번에 일단 나가는 물량들이 좀 나가는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일단은 여러 가지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들도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한번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래도 다행히 뭐 엄청 적자는 아닌 상황이라서 좀 버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갈 때 모멘텀이 삼성전자 관련 HBM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지금 계속 연기가 되면서 그냥 거래량 없이 쭉 빠졌다가 지금 이제 9월과 10월 일단 2번의 테마 뭐 특징 이슈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매도를 하고 나가는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만들어 가려면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6,000원까지 가려면 사실 모멘텀 자체가 테마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손절하기보다는 한 3,000원에서 4,000원대에 한번 올라서고 그 이후의 흐름 한번 지켜보면서 손절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일단 하단부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손절보다는 밑으로는 딱 지금 2,700원이 이탈이 되면은 바로 손절을 해보시면 좋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4,000원에서 이제 5,000원대에 한번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평균 단가도 높고 눈 딱 감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 손절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쉽지만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온 샛별 김이나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02-2000번에 4919로 전화를 주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또한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장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신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19,000원, 30% 매수 가격까지 올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6366님께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중국 보조금 모멘텀으로 인해서 급등을 보였는데 과연 매수 시점까지 가격이 올라올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한화시스템 25,000원, 20% 매수, 매도 시점을 부탁드려요. 라고 8800님께서도 남겨주셨고요. 또 우사랑님께서는 셀트리온 19만 원, 25%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계속 남겨주고 계신데 스피드 종목 상담 김덕호 대표님과 제주 반도체부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 반도체에 매수하셨던 분이 이제 매수가가 1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도 30%시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가를 단기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 매각 소식 관련해서 지금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죠. 그러면 만약 상한가를 한 번 더 달성을 한다더라도 16,000원입니다. 16,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인텔 인수설 관련해서 조금 올라왔을 때는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이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빠르게 확보해서 다른 테마 전환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30%인데 사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아마 작년 초부터 해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일단 이 시점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냐면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던 시점보다 내일 만약에 장 초반부터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를 했던 시점보다 주가가 좀 높게 형성됐다. 그때는 조금이라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매수했던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였다.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5,000원대 매수를 했었는데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은 이때는 한번 매도를 비중을 좀 확 원비중으로 줄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9,000원대 내가 30%를 제가 덥석 사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저는 일단 내일 시세가 좀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일단 테마가 계속 이제 이어지느냐에 대한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15,000선을 돌파를 했을 때 이때 비중을 한 10% 정도는 더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종목만으로 꼭 내가 원금 찾겠다라는 욕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매매 기점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지금 이때 좀 손실폭을 좁히자라는 전망으로 접근을 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마 제가 좀 드리는 전략이 좀 마음에 드시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분기 내 매매 전략을 기점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이렇게 테마가 좀 튈 때마다 비중을 덜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 시스템인데 하나 시스템은 아마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위성 관련돼서 중개 서비스들 그리고 방산에서는 또 C4I 쪽 체계를 이제 매출을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계속 몸값을 올릴 수 있었던 원인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했을 때는 조금 변동은 좀 적었지만,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적었지만은 오히려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 시스템이 좀 더 덜 위태롭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25,000원 선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제 중국 조이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군비 관련된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 원을 좀 제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상방은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제 시간을 내가 못 기다린다. 지금 내가 매수했던 25,000 대비했을 때 지금 내가 시간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10%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정도로 정말 하나 시스템이 급락을 할 가능성은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닌 이상은 연중에 이제 22,000선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2,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상반기 기준으로 3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뭐 제가 늘 자주 언급을 드렸던 기업인 만큼 이제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 어지간히 떨어질만 하면 또 다시 19만 원 선, 20만 원 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만 하면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영향이 커지는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퍼져 있는 15개 정도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추후에 어떤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뭐 CMO를 맡긴다거나 CDMO를 위탁을 할 때는 항서제약을 비롯한 많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제 한국에 있는 우시바이오나 항서제약보다는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좀 더 손을 뻗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다른 바이오주가 있으시다라면 이때는 비중은 좁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선행 반영이 됐고 이제 실적으로 연계될 때까지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무거운 기업들이 이것을 수혜를 받았냐 못 받냐가 성적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에 대비했을 때 주가의 탄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특별한 바이오주들이 없다라면은 일단 당분간은 홀딩하자라고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구간 시간외골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와 보안주를 보유하거나 손질 중이신 시청자분들 연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김윤아였습니다.